정 궁금하시면 거기다가 올려주시고 제 이메일 아마 맨 마지막에 나중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 이메일 주시면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니까 말 빨리 갑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 목적 가고 이거 넘어가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창업기업의 그 미래와 비전 이제는 정부와 함께 먼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된 투자로 우리가 창업 지원 사업에 우리가 도전하도록 우리 해봅시다. 네. 정부 지원금 여러분 누구한테 줄까요? 절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요, 그는 공적인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국가가 기업한테 돈을 주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우리가 정부 지원금의 종류는 보조금이 있고 이제 작게 주는 돈이 있고 출연 자금이 있고요. 연구를 위한 자금을 주고 시설 자금을 빌려주는 돈을 줘요. 그러면 보조금하고 출연 자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원 자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을 우리가 융자 자금, 정책 자금, 융자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게 주는 돈은 우리가 이제 출연 자금은 정부 R&D 자금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그런 R&D 자금이고 보조금은 작게 주는 자금은 우리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자금은 우리가 융자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보조금은요, 담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환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연자금 똑같죠. 담보도 없고 상환도 없고 이자도 없어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담보가 낮고 상환이 길고 이자가 낮아요. 이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조금은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천만 원을 저희가 갚을 돈이 아니에요. 예, 그걸로 사업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 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환해야 되는 돈들이 있을 수 있어요. R&D 자금은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이제 이 아이템을 가지고 100억의 매출을 낼 거야라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100억의 매출을 낸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고 나면 5년 뒤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의 그5% 정도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을 받았다 했으면 2,500만 원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다 벌었는데 2,500만 내는 건 괜찮죠? 예, 이렇게 지금 출연 자금의 R&D 자금에는 약간의 상환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없다고 우선 보고합니다. 성공 못했어요. 만약에 그 매출을 못 내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시설자금, 융자자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살 때 일반 은행에 가도 80% 융자를 해줘. 그런데 우리가 중소벤처진흥공단에 가도 80%를 해줘요. 근데 사업계획서를 써야지만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는 해주고 은행에서는 서류만 잘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류만 잘 제출하면 되는 은행이 쉽기도 하지만 이자가 비싸겠죠. 서울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중소벤처진흥공단에 이번에 코로나 자금을 봤을 때도 서울시에서 보조가 있었어요. 0.5%.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2.3%인데 1.8%에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부랑 관계된 데서 돈을 받으면 그러면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상환을 길게 주죠. 보통은. 그리고 상환도 막바지에 갔을 때 좀 어려우면 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담보 부분도 좀 낮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자금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자와 이제 초기 창업자 이렇게 나누는데 사업화를 하는데 주는 자금이 57%예요. 작년에 50%였는데 올해 57%또 상승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35%였는데 좀 줄었어요. 그다음에 창업교육, 그다음에 시설, 멘토링, 행사, 네트워킹 이렇게 자금을 놓아서 쓰고 있습니다. 6가지 분야로. 그러면 여러분들 수치를 딱 보세요. 사업화하고 연구개발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창업교육이랑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뭐 시니어들 아무래도 이제 창업교육을 한 번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디 가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질적인 교육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른 데 가면은 어떻게 그 설명을 하냐면요. 정말 그 엑셀로 돼 있는 표 보여주면서 그거 가지고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PPT로 되어 있는 정부에서 나온 거 있어. 그거 가지고 그냥 설명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보통 80%예요. 그럼 사업화랑 연구개발에서 80%의 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업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왜 준다고요? 유망하거나 예비 아니면 초기 창업자들 7년 미만의 그 창업자들에게 자금 보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초기 창업자들의 기술 혁신 및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사업화 자금과 성장 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지원금을 주나요? 누구나 주나요? 아니죠. 어떻게 줘야 될까요? 뭔가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통과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서를 쓰고 우리가 서면 통과를 통하고 그다음에 2차로 그 이제 대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이제 뭐 서류상의 그런 부분들은 먼저 거르죠. 근데 서면 우리 평가가 보통 10대 1이 최하예요. 그 다음에 그 대면 평가는 작년부터 이제 법이 좀 바뀌어갖고 2대1 밑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대1 정도 되니까 조금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한번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봤네요. 우리 법무부 무슨 또 중소벤처기업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내가 살면서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관계가 없고요. 예산이 그쪽으로 얼마를 내려가던 관계가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창업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말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좀 유심해서 보셔야 돼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쪽도 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처들이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편성을 받는 거예요. 1차로 여기서 받으면 1차 집행기관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하부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다시 내려줘요. 산하기관으로 내려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인터넷진흥원, 요즘에 데이터진흥원, 문화진흥원 이런 데가 많죠. 그런 데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데서도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내려주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또 대학들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중장년 기술센터 뭐 이런 데로 돈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금을 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중소벤처기업부에 가갖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금 못 따요. 거기에 속해 있는 여기 중소벤처진흥공단이라든지 창업진흥원 같은 데를 쳐다보고 있으셔야 돼요. 진흥원이나 밑에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과제가 뜰 땐 또 그 하부센터에서 또 뜨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벤처부 보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1조 5천억에 1조 5천억. 5만 원짜리로 1조 5천억을 아마 그 세워놓는다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될까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대비 662억이 4.6%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기부가 1조 그러니까 2,330억을 우리가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벤처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옆에 표와 같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나라는 항상 추경 예산이라는 게 또 있어. 그 추경 예산 때 또 중기부 또 예산을 또 늘려요. 창업에 대한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없던 예산이 이제 추경 때 막 생길 때 그때 기회를 잘 타서 빨리 넣으셔야 돼요. 그때 또 없던 것들이 생길 때는 거저 먹을 때가 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는데 몇 프로가 상승이 되냐면요. 추경 예산은 보통 여태까지 3년치를 보니까 25% 이상이 추경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1조 5천억인데 추경 예산으로 25%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면은 1조 7천억이 넘어서 8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예산 1조 7,800억인가를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추경 예산은 예측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사례로 봤을 때 이거 금액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벤처부에서 돈을 창업에 대한 돈을 내려줘서 주관기관으로 쓰는 데가 우리가 창업진흥원이에요. 창업진흥원은 2008년도에 우리 이제 사단법인으로 승인이 됐는데 그 뒤에 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가 사단법인도 열심히 하고 먼저 선도를 하고 잘하면요 나라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라에서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단법인에 저희가 인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우리 청년 창업을 그 기반으로 서포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이제 중장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진원에서 운영하는 항상 보면은 창진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지만 창진원에서 사업화가 공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K-스타트업 go.kr을 꼭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K-스타트업이라는 그 포탈에서 우리 창업기업에 대한 모든 저 공지는 여기서 뜹니다. 요번에 또 올해부터는 더 통합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문체부라든지 다른 데들에 있는 그 자금들로 각자 그렇게 공지가 됐는데 이번에 K-스타트업 여기로 같이 공지되는 걸로 그 통합이 돼서 여기를 더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쪽 이제 다른 그 사이트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해당되는 것들은 자기네들 거 공지사항 또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 토탈로 또 나오니까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 유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우리가 아까 이제 15조라고 그랬잖아요. 15조 중에 5조 4천억이 여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융자자금 같은 것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청년사관학교라고 창업성공 패키지라고 있는데 39세 미만의 창업 3년 미만한테 주는 우리 창업교육 및 그 사업화 자금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유치원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시설 자금이 필요하면 여기서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는요. 그 연초에 우리가 대출해 줍니다 해갖고 기업들이 접수를 해요. 선착순 접수를 해서 선착순으로 그 다음에 상담을 해준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의 여부를 가지고 해줍니다. 매달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을 받으려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해준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하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통해서 자금을 보증서를 통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중소벤처에서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이 세 가지의 같은 보증서를 끊는 데지만 여기에 대한 차별성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기술보증에 대해서는 전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만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신용보증 기금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스타트업 기업 키우는 것도 신용보증 기금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게 더 많아요. 기술보증 기금에서는 융자자금을 해주는 게 많고 벤처 인증을 여태까지는 기반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그 벤처 인증을 대출을 해주는 융자자금을 해주고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의 벤처 인증만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엑셀레이터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한테 주는 권한으로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벤처 투자 기업의 유형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로 우리가 이제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셔서 심사를 받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심사로 이제 참여하는 주관 기관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된 기업들이 이제 심사를 다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부 지원금 중에 이제 한국 벤처 투자 여기 자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글로벌 엑셀레이터 자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보면은 많이 올라 있는 게 엑셀레이터 뭐 그 스타트업들 그 데모데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중소벤처부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에 중소벤처부에서 우리가 뭐 모태펀드, 뭐 펀드 이런 자금들이
그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펀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업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먼저 받으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누가 우리 회사를 투자해 줄까? 진짜 그렇죠.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IR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IR 자료가 일반 사업 계획서의 3배 정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은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돈을 좀 할 때는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5천만 원만 받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그 개인 투자 조합을 서로 같이 모아갖고 하는 방법들을 하시면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모든 게 투자에 대한 부분에 기준을 둘 때는 보통 1억 이상 투자 받은 기업을 우리가 투자 받은 기업으로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 얘기도 해요.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공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벤처 그 이제 스타트업 우수기업이라고 그래요. 아니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기술평가 TCP 그 평가를 통해서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등급 이상이 되면 우리가 우수로 4등급부터는 우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걸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여기다 투자한다라는 거는 인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업이 되는 거죠. 우수 스타트업이. 그다음에 이 페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SM텍은 R&D라고 아까 R&D가 2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7%. 그래서 27%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ICT 그 과학기술 쪽에 하는 부분들은 SM텍에서 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IP 나래 자금, 그다음에 디딤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SM텍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도 SM텍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연구 개발비 R&D 자금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한 초기 자금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인건비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 인건비를 잘 좀 융합시켜서 못 쓰고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다가 좀 많이 쓰는 반면 연구개발비는 좀 다른 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소에 소장으로 있는데 70%는 정부 지원금으로 제 월급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30%는 회사가 주고 30%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회사에 해당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이렇게 쪼개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M텍에 대한 자료들 보시면 되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진짜 좀 획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던 게 저희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나오는 자금들이에요. 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우리가 이제 과기부 산하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서로 우리가 공유해 쓰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으로 나누어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혜택을 보고 있고 중소기업을 조금만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거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진짜 빨라요. 이게 3년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R&D 형식으로 이렇게 했던 우리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모르고 안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 세상은 벌써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을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던 잘 알고 살던 세상은 그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알고 가야죠. 그렇죠? 이 데이터 바우처는 우리가 4차 산업의 우리 트렌드를 가면서 AI 빅데이터 쪽 가면서 나온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데는 우리가 정보보호라든지 여러분들 보안 솔루션 이런 쪽도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랜섬웨어 걸려보셨어요? 저는 랜섬웨어 제가 중개 플랫폼 쪽을 하고 있는데 369 플러 저희 회사 건데 근데 저기 랜섬웨어 저희 걸려갖고 모르는 해외 이메일로 해서 비콘으로 결제를
500만 원 한 번 하고 300만 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kit값을 받아서 데이터 살리는데 3주 걸렸어요. 그건 진짜 그 무방비에서 제가 걸린 것도 아니고 서버를 ICD에다가 넣는데도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우리가 중개 플랫폼이라는 거는 하루에 거래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붕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 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때서야 그 이제 인터넷진흥원에서 랜섬웨어를 우리가 예방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또 아까 예산을 보셨지만 중소 벤처 기업부 또 제일 많이 80%를 받지만 과기부 다음으로 많이 받는 데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죠.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가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출판사 쪽을 하면서 출판사에 관련된 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앱은요. 중기벤처부에다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다 또 내실 수 있죠. 이번에도 어제까지 접수였는데 그 스포츠 쪽의 예비 창업 지원 사업 어제까지 접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져 있을 때 그 꼭지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산업진흥원 같은 데도 우리가 자금이 뭐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수출 바우처라든지 또 아니면은 1,000만 원 정도 마케팅비를 쓰는 거 그다음에 인력으로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기 서울산업진흥원 쪽에도 많이 있고요. 또 기업 컨설팅 정경련을 통해서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많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도 있고 예비 창업자도 있으실 텐데 또 하나 진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 지금도 떠 있는데 서울 디지털 일자리 지금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부터 18세부터 뭐 60, 70세까지예요. 근데 이 자금이 6개월 동안 18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6천 명한테 지원을 하겠다는데 3천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뽑으려면 지금 빨리 뽑으세요. 근데 서울 디지털 일자리 창출은 이번에 3개월 만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청년들 디지털 일자리 창출했는데 거기에 그 6개월을 했습니다. 6개월을 해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기업들이 받죠. 저희 회사도 3명 채용했어요. 그래서 3명 채용해서 그 혜택을 받고 우리 지금 디자이너들을 뽑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6개월 동안 디자이너가 내 옆에서 서포트해 준다면 굉장히 좋죠. 그 사이에 근데 회사를 키우셔야죠. 키워서 그 친구들을 6개월 채용하고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채용을 함으로써 나라의 그 혜택 받은 거에 대한 이바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용노동부가 주는 혜택이 세 사람을 했다 그러면 세 사람이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8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저는 3,240만 원의 과제를 딴 거예요. 그쵸? 그러면 3,020만 원의 과제를 땄으면 돈을 매출로 이거를 잡으면 3억짜리 따서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의 지원금이 얼마큼이나 정말 소중한지 여러분들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고용노동부 밑에 산하에 있는 또 기관들이 많죠. 여기 보면 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원 전부 다 별도로 그 인턴제라든지 이런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인인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원 부분들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딱 30분 지났어요. 이제 창업에 대한 어느 사업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 성장 이제 단계별 이제 창업 지원 현황을 보시면요. 창업 준비와 창업 실행과 창업 성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IPO와
M&A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창업 준비는요.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 창업을 시작해야지만 정부 지원금을 줬어요. 불과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나온 게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너희 창업을 좋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내가 예비 창업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는 1년에서 1년 미만, 그냥 1년도 안 된 창업을 하진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창업 실행은 1년에서 3년 사이를 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창업 성장은 그 3년에서 7년 사이에 그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지원되는 사업들을 분류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예비 창업 포함해서 우리가 3년 미만의 창업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창업 성장까지 보시게 되면 민간 투자 주도형 뭐 기술 창업 팁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창업 리그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7년 미만의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이거를 저희가 창업 지원금을 그 자금 서비스 부분으로 그다음 네트워킹 부분으로 인프라 시스템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와 예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 성장기 이렇게 또 분류를 그 별도로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창업 사업화 지원을 보면요. 전 연령한테 다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연령한테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4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성공 패키지는 39세 미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기술창업을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5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성 CEO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 시니어들 40 이상 우리 중기벤처부에서는 시니어를 중장년을 40에서 65세까지를 정하고 있고요. 42세 이상의 그 중장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길이 좀 더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가요. 우리가 2021년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21년도에 1,530명한테 저희가 줄 예정이고 그다음에 1,000억의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1,800억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 처음에 사업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발생한 뒤에 우리가 이제 특허라든지 고용 창출이 가능한 아이템들을 선정합니다. 이 키포인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청년한테만 줬어요. 39세 미만한테만. 근데 40세 이상 중장년들이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첫 해에는 추경 예산으로 500명한테 42세 중장년한테 길을 열어줬습니다. 500명의 기업들한테. 그랬는데 그 2020년부터는 그걸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하는 데다가 중장년하고 같이 그 실행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할당제가 있어요. 그래서 40세 그 금액을 증설시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35%를 중장년으로 뽑아라 라고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할당제를 갖는 데가 지금 예비 창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장년이 이제 40세에서 창업하는 사람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은 많이 좀 늘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왜 할당을 해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학 때부터 창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워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도 잘 쓰고 시장도 빨리 읽고 잘 저기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은 그 사업을 하는 거를 검토는 해봤지만 사실 이거를 가지고 써보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누가 잘 쓰겠어요? 청년들이 훨씬 잘 쓰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없이 섞어갖고 해놨더니 청년들이 훨씬 많이 뽑히고 중장년이 뽑히는 확률이 적었어요. 그래서 할당제를 주라. 우리는 분리시켜달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시키고 나니까 아무래도 중장년들이 되는 확률이 좀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는 1년에서 3년이에요. 여기는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돼요. 사업자가. 그럼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근데 나이 제한이 없어.
그 별도의 할당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이 1년에서 3년 됐어도 여기서 경쟁을 이루셔야 돼요. 경쟁을. 그 1년에서 3년 여기도 960개 회사를 주고 1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년에서 3년이 됐으면 여기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1년째 된 회사가 3년째 된 회사랑 경쟁을 같이 해야 돼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1년째 된 회사는 매출이 1000만 원일 수 있는데요. 3년째 된 회사는 매출이 20억이 넘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간 기관들은요. 그 자기네 기간에 들어온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돼. 고용 창출이 몇 명 되느냐, 매출을 얼마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주간 기간에 그다음 투자를 얼마큼 받는데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성공을 완수시켰느냐. 이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업 성공입니다. 매출과 고용 창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를 뽑겠죠. 심사위원들도 저처럼 이걸 다 알아요. 심사위원을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잣대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잣대에서 쓰고 있는데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들은 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 아이템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가 좋지 아이디어의 상품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잖아.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쓸지. 나이 제한 없습니다. 경쟁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업 1년차 회사들은요. 내가 매출은 없지만 우리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시장성이 좋아서 우리가 목표 타겟을 정확히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40세 이상의 할당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35%로. 이유가 뭘까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요. 청년들한테 자금을 많이 줬더니 청년들은 1년을 자금을 받고 나서 다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돈 대줄 사람이 없으면 폐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나면 청년들이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잘 쓴 사업계획서로 다시 재도전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4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사업을 몇 번 하다 망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청년들하고 도전을 하니까 또 안 돼. 그래서 이게 좀 분리시켜서 재도전을 40세 이상을 나눠서 따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경쟁하는 데는 조금 낫겠죠. 그 재도전을 지금 하는 기업들이 많고 우리 지금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주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이 잘하고요. 한양대. 예. 한양대가 이 제도전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근데 한양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나라에 그 지금 18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도에 하나씩 있고 직하시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특별시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뭐냐면요. 그 구축을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업적 이제 사업화 아이템들을 발굴을 하는데 그 대기업들과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인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이 해서 거기에 특화된 그 사업을 지원을 하고 삼성이 뭐 대구에 있는 창업경제혁신센터랑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칭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 아이템하고 좀 잘 맞는 그 대기업군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포스코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해서 그 K 스타트업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창업을 시작하거나 1년 되셨거나 이건 3년이 넘었어도 내가 내 공간에서 돈 주고 하시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이제 1인 창조 지원센터라든지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기간에 맞게끔 접수를 하셔서 거기도 이제 심사를 통과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게 심하게는 판교 같은 데는 한 1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도 거의 관리비의 아주 일부만 받고 임대료 없이 거기서 보육 생활을 2년에서 3년까지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패스트5에 들어가서 한 자리 들어가는데도 보통 50만 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용들을 여러분들 아끼셔서 사업하는데 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기업 우리 지원센터들, 우리 보육센터들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기술센터는 40 이상만 이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2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6개소를 더 지금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35개가 지원되는데 지방 쪽으로 예, 이번에 확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40세 이상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우리 중장년의 눈높이에 맞게끔 창업 교육을 해주고 마케팅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컨설팅 비용을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자금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잘 구분해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 성북구 기술창업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도 가끔 이제 컨설팅을 나가는데 보면은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 비즈쿨이라고 우리 기업가정심리 창업 교육을 가리키는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도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나라에서 2천에서 3천 정도 자금을 내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들도 주는데 여러분들도 다 도전하셔서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 비즈쿨을 우리 학교 같은 데서 지금 487개의 학교들이 지금 여기에서 참여해서 지금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 창업 도약 패키지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바라보는 기업들한테 주는데 1억 정도 주고 여기서 성공이 되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2등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2억 주고 2억 줘서 4억까지 주는 자금이에요.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00개 회사를 1,080개 회사입니다. 그거 지금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분야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우리가 자금을 바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창업 패키지 사업에 있던 자금을 비대면 쪽으로 좀 육성시킨 거죠. 그래서 200개사를 300억 정도 줬으니까 한 회사에 1억 정도씩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사업화 자금 최대 1.5억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등 하셔야지 1.5억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다음 평균은 한 1.2억 정도 생각하시고 또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적게 받아가시는 분은 9천만 원, 8천만 원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급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보실 때 한 가지 팁을 들으면 200개사를 뽑는다 그러고 3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운영 기간이 있잖아요. 이 운영 기간에서 사람도 써야 되고 장소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그 운영비가 보통은 한 15%에서 30% 사이의 운영비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많은데 우리가 지원금을 받는 거는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업 도약 패키지. 이것도 3년에서 7년의 사이에 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고요.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 지원센터라고 이제는 퇴직자 1인 창조 기업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잡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1,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000개의 39세 미만의 청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안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목동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구리에도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면은 이게 어디에서 주관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해외 진출에 대한 수출 거기에 지원 사업 금들을 여기를 연결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해외에다가 박람회 같은 걸 참여하면은 뭐 호텔비는 개인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값 개인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박람회에 가는 물류비랑 그다음에 거기 설치하는 거는 나라에서 내주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가게 되면 전체를 무료로 해갖고도 바이어들을 다 섭외하는 것까지도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를 키워내는 요양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관학교
말 그대로 사관학교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접 티스로 가는 게 더 좋기도 하겠지만 이 청년 사관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2억을 받고 2억을 받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소상공인들이 그랬더니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소상공인 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그냥 자기가 직접 아이템을 개발해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 이제 매장에 가서 그 교육 이제 근무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고 거기에 우수를 받으면 2천에서 3천 정도의 그 비용을 창업 자금으로 줍니다. 근데 이거는 5천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우리가 가게를 차리는데 돈을 준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줍니다. 이런 자금을. 그 다음에 생활력 신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이거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우리 부분으로 우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처음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켜야 될지 이런 실패를 그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성공으로 가는 길들을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아까 투자 얘기 드렸죠. 글로벌 엑셀레이팅이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다른 기관 이름이 붙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 기관이 우리 글로벌 그 엑셀레이팅이라는 주관 기관에 도전을 해서 그 기관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90개사를 주는데 우리가 그 2,8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8천 정도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창업 지원 정보 서비스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건 소상공인 쪽 그 자금들을 많이 그 해놓은 데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또한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우리가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우리 나이파 여기 잘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다가 지금 안 적어놨지만 우리 SM테크 거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여러분들 높은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아이템을 우리가 4차 산업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발전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갈 수 있는 기대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4차 산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1차하고 2차가 뭡니까? 우리가 농업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2차가 산업이라고 하고 3차가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4차는 뭘까요? 1, 2차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우리 디지털화 시킨 부분을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만들어낸 산업이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우노를 들을 수 있고 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텔과 우리가 온라인에서 고객을 연결시키는 오토 플랫폼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4차 산업을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제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 제조 사업을 다른 온라인에 직접 고객을 만들어져서 온오프라인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4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은 시너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회사들이 제조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냥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B2C를 만나는 일을 노력하신다면 급격한 매출 상승이 일어나는 구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 이제 기술보다는 우리 원천 기술 개발의 아이템들을 우리 하셔야 되고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아이템들 이 좋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아이템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 라이더스를 만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매출 증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니콘 기업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 우리 배달의 민족도 청년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정말 나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목표 가지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에 대한 높은 아이템, 사회 약자를 위한 아이템들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얼마나 잘 기획되어 있나의 차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은 해당 과제에 과연 완성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키 포인트는 우리가 대의 명분이 있어야죠. 스토리가. 왜 스토리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심사를 나가면요, CEO의 역량이 8, 90%예요. CEO가 그 사업 계획서 속에도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 보여요. 예. CEO가 건성건성 썼는지, CEO가 정말 이거 안 되면 나 죽겠다 이런 식으로 썼는지 그 장표에서 서면에서 보입니다. 발표할 때는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CEO의 스토리와 명분이 필요하고요. 경쟁력이 있는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고요. 시장이 있는가. 시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시장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표 시장이 50억이에요. 그러면 50억 매출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50억 매출하는 데다가 1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런 아이템도 주긴 주지만 시장성이 좀 있는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할 때 7가지 노하우를 보시면 제목,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목 한 줄에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다 느껴지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목을 아주 제목 내가 만드는 게 로봇실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로봇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공장에 필요한 제조의 그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까 우리 빅데이터로 우리 추천해주는 과일 앱도 그냥 우리가 그냥 과일 추천 앱 이렇게 안 썼죠. 앞에다가 어떤 건지 상품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썼고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설득력 있는 뉴스 정보를 좀 정리해서 그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주셔야 되고 발표 PPT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래 한글에다가 거기다 글씨로만 쭉 쓰시면요. R&D가 아닌 이상은요. 그거를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PPT를 좀 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삽입을 해서 글씨와 융합된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발표자에게 맞는 핵심 내용의 이미지와 도식화할 필요가 있으시고 이미지 도표를 이제 사업 계획서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밑줄 볼드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소벤처기업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야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을 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바뀐 우리 정부 지원의 키워드는 언택트 비대면 분야, 아직까지도 좀 핫하게 우리 이 분야 보셔야 되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디지털화, 그린 분야, 그다음에 지역경제 쪽에 우리가 활성화 부분에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공고나 창업제 지원은 K-스타트업 중요시하게 보시고요. 모르실 때는요. 여기 통합콜센터 1357로 그냥 전화하십시오. 예, 아무도 여기 전화 100번 했다고 짜증낼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제 거 이메일 거기 적혀 있습니다. 보시고 일로 보내주시면 문자나 넣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시간이 타이트했죠? 이 2시간이 짧아요. 예. 3시간, 사례까지 3시간 딱 필요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간이 이제 2시간 다 되어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채팅창에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